본인이 정말 갈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유창하게 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필로직입니다. 여러분, 유학의 적정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캐나다로 처음 유학을 갔던 것이 초등학교 때니까 대략 20년도 훌쩍 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는 캐나다 유학붐이 불어서 한때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많은 고등학교는 대략 200명 정도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민을 굉장히 오래 하신 가게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와도 유학생들이 적은 덕분에 영어 공부나 문화 공부가 되게 수월했지만 점점 더 증가하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로 인해서 한국 커뮤니티가 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갈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유창하게 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야 물론 어릴 적부터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해외 문화나 언어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대로 최근 한 10년 사이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학생들이 정말 영어권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유학의 적정 나이 도대체 언제가 적합할까? 그 대답과 동시에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각되는 그 조기 유학. 저는 조기 유학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해외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라면 분명 능통하지는 않지만 한국말도 어느 수준을 구사할 수 있고 이제 한국어가 머더텅이라는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두 개 국어의 능력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이 시기에 유학을 하게 되면서 시작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나중에 조금 더 배울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되면 분명 문화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블렌딩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 가는 유학이 문제점이 하나 있죠. 사실상 이 시기에 유학을 가게 되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런 친구들이라면 친지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부모님들도 둘 중 한 분은 무조건 자녀의 유학길에 동반을 하셔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쉽사리 유학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즐비합니다. 또한 친지가 있다 해도 가족과 말 그대로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와 같이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그 디스턴스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중고등학교 유학이겠죠. 해당 시기에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영어 실력의 판가름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시기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냐, 학교 내에서 어디에 소속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클럽에 소속이 되었는지 아니면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클럽에만 어울리고 소속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어 실력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두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유학을 와서 다른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사실 컴퓨터만 좀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현지에서 대학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영어를 구사하는 레벨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문제점이 뭐냐면 영어 울렁증이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오래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냈는데 나는 왜 영어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만큼 유창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몇몇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스포츠 동아리 그리고 다른 디베이트 클럽, 어떤 클럽 이런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을 발판 삼아서
늦은 나이에 유학을 온 거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발음이나 아니면 센텐스 프레이즈나 이런 것들도 똑바로 잘 구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민한다면 이 친구가 어떤 학생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지내야 되는 학생이라면 영어 구사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주위에서 조금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는 유학이 학위 유학이겠죠. 사실 이 시기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 학업적인 영어 실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터디하고자 하는 메이저에 있는 보캐블러리나 아니면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확실히 올라갈 수 있지만 영어를 정말 플루언트하게 구사할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사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물론 한국에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해온 유학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오는 유학생들 중에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을 목격하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학 목적이 영어에 fluent, I wanna be like, I wanna talk like Canadian 이런 것들이 아닌 거라면 educational background라면 그냥 학업적인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 시기에 유학 오는 것도 절대 늦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온다고 영어가 아예 안 늘진 않겠지만 정말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면서 자발적으로 영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 영어가 늘기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잠깐 아우러보면 유학의 적정 나이는 사실 정말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한 구간을 만약에 제가 지금 결정을 한다면 저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중학교 1학년, 결국 6학년, 7학년, 8학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보내긴 쉽진 않고 누구는 언어적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유학을 희망하지만 몇몇은 학위적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유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학 또는 자녀의 유학을 고민했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학생들의 스타일이, 학생들의 캐릭터리스틱이 좀 어떤지 그리고 당연히 가족 간의 사이도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유학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